여름 휴가 때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곳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제주 얘긴데요. 그런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 이른바 말하자면 입도세를 받는 방안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지금 소개를 할 때 환경보전기여금이다. 이른바 말하자면 입도세라고 그렇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1년에 쓰레기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만 2,798억 원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도 있지만 대체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 내에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오염 물질 제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가니 네.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일부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예.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요.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차를 렌트를 하면 렌트비에 환경보전기여금이 일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예를 들면 1,500원을 더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 비용의 일부가 또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포함이 돼서 기존의 숙박비보다 일부 더 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거기서 이제 받은 돈을 도에, 자치도에 지급을 하고 자치도가 그 돈을 이용해서 환경 분야에 오염된 부분이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른바 이 환경보전기여금 네네.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서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나요? 2012년에 네. 제주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번과 네. 거의 같은 얘기였어요. 네.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여론의 반대라든가 네. 이 시행이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좌초가 됩니다. 네. 포기가 되고 지금 한 약 6년 만에 다시 제기가 된 거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 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시행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요. 내년 중반기까지 이제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행하려고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도에도 유사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죠. 관광객들은 몰려오고 피서철만 되면 또 뭐 사시사철 관광도 관광객은 많은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계획까지 세웠냐면요. 이 도경이라고 하죠. 도경 여러 곳의 초소처럼 마치 톨게이트처럼 강원도로 넘어갈 때 입도할 때는 네. 그야말로 이제 이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형태로 마치 강원도 입장료 같은 구조로 또 설계가 됐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여론의 반발이 셌고요. 네. 결국은 이제 좌초가 된 상황이라 예. 시도된 적은 몇 차례 사례가 있지만 한 번도 도입된 적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이제 시도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론도 상당히 안 중요할 것 좋았고. 같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제주에서 다시 한번 이걸 추진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진할까요? 아무래도 네.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통계를 보면요, 제주도 연도별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1,480만 명이고요. 이 16년에 조금 더 많은데 1,560만 명. 근데 이건 이제 줄어든 이유가 중국 관광객들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네.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놓고 가는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물론 이제 뭐 관광객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그러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숙박비도 내고 거기 제주도에 있는 어떤 관광업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한테 또 돈을 내라고 그러느냐라고 반발할 수 있고,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경 처리나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네. 이 부분을 제주도가 스스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환경이나 생활 폐기물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관광객들에게도 일부 부담을 주자 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의 입장인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하고 네, 네.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버 투어리즘을 다른 말로 투어리즘 포비아 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몰려오는 단체 관광객, 그러니까 이게 매스 투어리즘이 반갑지가 않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팻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이 사는 집입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가 본토에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홍콩 하면 우리는 놀러 가는 곳, 관광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콩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거기는 삶의 터전이란 말이죠. 본토에서 좀 관광객 좀 덜 오게 해달라. 연간 관광객 수를 제한해달라. 벌써 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런 곳에 사는 주민들은 관광객을 막아달라. 이런 시위와 민원을 일상다반사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단체 관광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우르르 몰려다니는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관광지들도 반감이 높아져 있다. 이런 이제 이 추세가 지금 제주도로도 일부 넘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 말씀하시니까 당장 궁금한 게 유럽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네. 많이 가는 곳이 뭐 예를 들면 로마, 파리 이런 파리, 데잖아요. 런던. 이런 데도 네. 그런 환경 보전 기여금이 지금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니고요. 네. 일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호텔 숙박에 일종의 입도세처럼 약간의 이제 텍스를 붙여서 환경 보전 기여금 형태로 환경 보전 부담금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정자치에서 가져가는 게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주별로 좀 다른데요. 호텔 숙박에 얹어서 그것을 이제 일종의 외국이나 외지의 관광객이 왔다 갈 때 비용을 추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입도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장료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입도세가 어디에 하나 있냐면요. 아까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사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경우는 다르지만 가평의 남이섬에 들어갈 때는요. 네. 재미 삼아서지만 여권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테마파크를 가는 것처럼 특정 관광 지역에 갈 때는 입장료 개념의 텍스를 받는 곳, 숙박비의 텍스를 얻는 곳 이런 형태들은 지금 유럽 관광지와 또 동남아,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이섬에 들어갈 때 내는 입도의 그 돈은 그러면 섬도, 네, 섬도죠. 섬이라서 섬도 그렇죠. 네. 그런 건가요? 자, 그럼 만약에 제주도가 입도세를 받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뭐 렌트카나 예. 뭐 숙박에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직접 받는 물론 앞으로 경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렌트카나 아니면 숙박비 이런 부분은 렌트를 하거나 숙박을 할 때 이미 거기에 포함이 돼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따로 받으면 저항감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잘 이해 못하도록 그 세세한 부분은 안 보잖아요. 총액만 보는데 그 안에 세금 얼마, 숙박비 얼마, 그다음에 환경 오염 뭐 방지금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 관리 이런 부분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일반인은 사실은 총액만 내기 때문에 모르게 그렇게 걷는 경우가 있고 하나 더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라산에 이제 등반할 때 지금 무료잖아요. 여기 입장료를 받을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25,000원, 3만 원 정도. 거기는 더 굉장히 더 비싸네요. 많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게 뭐 자연유산이라 그런가요? 거기가? 아니 그거보다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예. 한라산도 결국은 이제 그 탐방객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염도 시키고 또 관리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들의 일부를 좀 이 입장객들이 내라 그러면서 아마 지금은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산에 같은 데 갈 때 물론 이제 사찰을 들어가는 비용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산에 들어가는 경우는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등산을 시작할 때부터 돈을 받겠다는 계획도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만약 이렇게 되면요, 이 3박 4일 4인 가족이 만약 간다. 이런 네. 예를 들고 한라산까지 등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간다면 지금 예측컨대 202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18만 원 정도의 입도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관광객 4인 가족 기준 18만 원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한다는 거죠. 예. 한라산 부분은 저는 언뜻 들으니까 심각한데요. 그럼 예. 만약에 그렇다면 한라산뿐만이 아니고 지리산, 설악산도 똑같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국립공원에 입장료가 있어서 논란이 돼서 폐지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맞습니다. 예, 거꾸로 다시 그보다 가는 훨씬 거죠. 더 많은 네네. 돈인데요. 자, 하여튼 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제주 어찌됐든 관광객이 많은 도시예요. 이렇게 하면 환경은 보존할 수 있지만 거기 뭐 주민들이나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혹시 관광객이 줄어서 네. 오히려 더 네. 거꾸로 부작용, 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지금 있어요.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러한 그 입도세를 걷는다면 지금 이제 타당성 검사 연구 용역 결과 나온 게
관광객 1인당 한 8,100원이 좀 넘는 돈 정도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네. 2020년 향후에 한 1,800만 명 정도가 이제 제주도에 연간 관광객으로 온다면 한 1,500억 정도의 세수가 거칠 것이다. 그럼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이 넘는 이런 환경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이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재정 계획인 셈인데요. 이건 직접 걷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와서 제주도의 세수가 이 상거래를 통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를 많이 걷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관광객이 늘면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현재는 재정 자립도가 50%가 안 됩니다. 42% 좀 넘는 거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개정 항목 바뀐 것을 이제 제외하면 35% 정도 재정 자립도다 보니까 재정 문제가 심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도 내에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고 그런 시장으로부터 걷는 지방세를 가지고 일정 부분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게 정상적인 순환고리로 보여지는데 일단 여기는 관광객에 의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처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추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뭔가 네.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래서 제주 네.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제주 특별법 안에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을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의하에 고쳐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나 관광객들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관광객들 입장에서 썩 그렇게 달가운 그런 정책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참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이렇게 추진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만 네. 국회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걸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립공원도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이 결국 제주도의 세수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건데 또다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약간 좀 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원희룡 지사 지금 뭐 정당 소속이 무소속입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제주도 지역에서 그럼 입법 발의를 해줄 수 있는 의원들과 긴밀한 이제 소통 협조를 하는 거예요. 이 취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일부 동의를 해서 10명이 뭐 함께 발의를 해야 이제 법안 발의가 되니까요. 그러한 과정 추진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 입법도 가능하니까 그럼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 환경부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도지사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겠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연구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2020년부터 도입 확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년 한 이제 중반기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서 분위기가 긍정적이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분위기가 지금 긍정적이지가 않은 게 입도세가 지금 보도되자마자 누리꾼들이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또 토론 주제도 맞습니다. 삼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청와대에 저 청원 올라옵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찬성하는 누리꾼들도 일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비율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 분들은 찬성할 수도 있는데 네. 제주도 분들도 두 가지로 지금 의견은 갈려 있습니다. 아. 이런 걸 하면 아까 우리가 우려한 대로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배리어 효과, 아. 오히려 이게 저항 효과를 더 네. 크게 해서 오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고요. 이 돈 자체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푼이라 해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항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 제주도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이 누리꾼들의 반향은 지금 이제 이 보도된 지 하루 정도 됐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선 여론을 돌파하기가 2012년 사례도 그렇고 2004년 강원도의 사례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른바 기내식 대란인데요. 자, 오늘이 이제 세 보니까 나흘째라고 그래요. 근데 네. 뭐 하루 이틀 사흘보다는 오늘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진 거 약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 있던데 맞습니다. 어떻게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네. 가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장거리, 그러니까 예. 미국이나 유럽처럼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정상 출발도 하고 기내식도 실어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뭐 아주 뭐 열 몇 시간씩 타기 때문에 밥안 먹으면 안 되죠. 되잖아요. 힘들어서 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나 기장 같은 경우도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일본, 동남아 같이 단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시아나가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되기까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장거리 중심으로 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단거리 쪽은 아직까지도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기내식 그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네, 좀 네. 무리한 게 있었던 것 네.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형태의 소비자들이 뭐 거래선이 바뀌기도 하고 기업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뭐 계약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들이.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나 같은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저가 항공도 아닌 나름 이제 국적 항공사가 네. 이렇게 이 기내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납품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기내식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해외로 떠나가는 국제선 항공기들이 1시간 이상 지연이 됐는데 이런 것이 첫날 하루에는 뭐 80편, 그 다음에 이제 50여 편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장거리 노선은 이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근거리 가까운 노선들은 다 노밀 이 식사 없이 지금 이제 출발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손배소로 가거나 소비자 저항에 또 부딪히는 상황이 된다면 만만치가 않은데 당장 아시아나 내부의 승무원들이나 네. 직원들도 반발이 일단 커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문제가 왜 업체를 바꿨냐 이거예요. 네. 지금 아시아나는 기내식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터진 적은 없어요. 네. 뭐 심각한 문제가 터진 적은 없어요. 이것은 회사 스스로 지금 빚어낸 문제예요. 5년씩 3번, 15년 동안 납품하던 LSG라고 하는 회사를 물리고 그다음에 GGK라는 회사로 옮겼는데 이게 올 초에 계약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리드 타임이 있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다만 3월에 짓고 있는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 화재 때문에 몇 달 연기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은 밀어붙여야겠고 이게 하이난 항공과 합자해서 만든 GGK라는 회사에 30년 기내식 납품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5년씩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30년이라는 장기를 줬는데 그게 스무스하게 7월 초부터 넘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3개월만 임시로 다른 업체가 하시오. 해서 여기에 이제 샤프도앤코라는 회사가 들어왔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네. 협력업체 대표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네.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아나 항공이 몰랐다면 너무 안이하게 계약업체를 바꾸고 대응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이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시아나 항공은 다 검토해보고 물량 납품이 가능하다고 이제 결정을 한 네. 것이고 문제는 없고 2, 3일 만에 수습될 것이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체는 거의 어찌 보면 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뭐 이 여직원들이 울고불고했다라는 이미 사망한 대표의 육성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증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거의 아수라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것을 왜 모르고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시작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조직 차원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진짜 항공사 순환 시대, 네, 뭐 항공사 네. 오너 순환 시대인데 지금 이 기내식 대란이 예. 화살이 지금 박삼구 금호 회장. 아시아나그룹 회장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몇 맞습니다.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논란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회사를 바꾸는 가운데, 그러니까 납품 업체를 바꾸는 가운데 일정 부분 박삼구 회장이 본인의 경영권 또는 자기의 그 회사를 다시 재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1,600억 원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네. 이거를 사달라고 기존의 회사에 요구했다가 네. 거기서 거부를 당하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를 자기하고 그다음에 하이난 항공하고 같이 만들어서 각자 회사를. 하이난 항공에서 1,600억 원을 사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1,600억 원 때문에 결국 이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예. 이제 본인의 딸이 있어요. 예. 박세진 씨라고 네. 이분을 이제 금호 리조트 상무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업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전혀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네. 뭐 경험도 없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음식을 주로 배우는 그런 요리 학교 이런 데를 주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낙하산 논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낙하산 예. 논란인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박상구 회장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그 스튜어디스들이나 아니면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밥도 못 먹고 이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기내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들한테 뭘 줬냐면 그 면세품 있잖아요. 기내에서 네. 파는 그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떠서 내릴 때까지 이 면세품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그거 파느라고 하루 종일 아니겠죠. 비행기가 떠서 네, 착륙할 때까지 네. 엄청난 이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사태까지 발전됐는데 본인들은 밥도 한 끼 못 먹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이 지난번에 그 직원들이 그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비리를 제보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시아나 항공도 아시아나 항공 출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하나의 그 SNS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비리를 제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 움직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네. 보도를 보면 6일 날 네. 뭐 이와 관련한 집회 내일 할 모레 것으로 집회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갑질 터져 나왔을 때 결국은 예. 직원들이 처음에 단톡방을 만들죠. 그리고 예. 단톡방에서 500명, 예. 1000명 늘어나면서 제보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리 지르는 육성 녹취 파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 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심지어는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가이포크스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복장을 보면 조종사도 있고 스튜어디스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랬는데 아시아나도 거의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단톡방에 1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아나 내부 이 갑질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6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다 검은 옷을 착용하고 모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청업체, 협력업체 대표가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네. 우리 아시아나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조의를 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서 아마 이번 금요일에 아시아나 직원들의 이제 집회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 대한항공 이른바 사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 항공사가 지금 이런 문제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갑질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사실 항공업계에서 여러 가지 인리를 다투고 있는 항공사지만 안에서 어쨌든 직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랄까요? 아니면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 또는 뭐 혹시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뭐 예를 들어서 총수 일가가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이 문제도 대한항공처럼 일파만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은 기내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단톡방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제기가 되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처럼 뭐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 둘씩 비리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예. 기존에 LSG라는 기내식 납품업체에서 1,600억 BW를 사달라는 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바뀌게 됐잖아요. 이 공정위에 당시에 제소한 상태예요. 공정위가 이미 아시아나에서 이 건 때문에 네. 기내식 업체가 변경된 건지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저 아시아나 하면 아름다운 기업 이런 모토 그렇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과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지 바뀔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